다음으로는 키메스 과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메스의 경우 개념서와 유형서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념서에는 책의 풀이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중구난방 아무렇게나 작성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체계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선생님이 과제를 다시 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유형서의 경우에는 반드시 풀이노트에 풀이를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풀이노트에 과제를 할 때 다음을 지켜주자 라고 하는 것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은 풀이노트에 반드시 직접 그려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책에 도형이 그려져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풀이노트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그려야 됩니다. 자, 풀이노트에다가 그림을 직접 그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것을 보고 그리고 직접 해봤을 때 그 도형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내가 이 부분을 잘못 그렸을 때 문제가 잘 안 풀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정확하게 잘 그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다음과 같이 그림이 있는 것처럼 자를 이용해서 또박또박 이렇게 그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연필로 선분을 그리고 필요한 각 표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자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도형을 직접 그림으로써 여러분들이 도형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도형은 반드시 직접 그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제발 소설을 쓰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소설을 쓰지 말자? 예. 여러분들 중에 소설을 자꾸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문제에다가 소설을 쓰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삼각형 ABC가 있죠. 자,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일까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 일단은 직각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어디에도 직각이라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의 경우에는 반드시 직각인 표시가 주어져 있거나 문제에서 별도로 주어질 때도 있고요. 아니면 문제를 풀다 보면 직각인 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근거로 해가지고 직각인 것을 알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힌트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직각삼각형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저걸 직각삼각형으로 보고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설을 쓰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힌트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불필요한 한글 사용을 줄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분 AB의 길이를 x라고 할 건데 이 풀이를 지나서 마지막에 그러므로 x의 길이가 4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문제나 어떤 풀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좀 더 간결하게 바꾸게 된다면 선분 AB를 x라 하자 땡땡땡 문제를 풀었을 거고 그러므로 x는 4이다 라는 식으로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깔끔하고 정리된 듯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글씨로 못 써도 좋으나 세로 풀이로 기록하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산해서 마지막에 답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체계적으로 세로로 풀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에다 풀게 되면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무엇을 썼는지도 잘 모르고 틀렸을 때 그것을 다시 지우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풀이노트에다가 글씨를 잘 못 써도 좋지만 세로 풀이로 기록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마치 굉장히 잘 쓴 것처럼 보이는 마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문자를 설정한다. 자, 문자를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문자를 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문제가 뭐뭐인 건물의 높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건물의 높이를 x라고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때 단순히 x라고만 쓰지 말고
x는 높이, 즉 길이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x는 반드시 0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옆에다가 작성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만약 그렇게 안 하다 보면은 다 구했는데 답이 두 개 나오거나 혹은 잘못된 풀이로 인해서 틀린 경우가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것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필요한 점의 이름과 좌표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문자 설정 시 범위를 꼭 넣어줘야 되는데 좀 전에 했었던 얘기랑 비슷하죠. 자, 두 점이 있습니다. A라는 점은 t,0이고 B는 1,0이라고 하자. 자, 두 원의 교점을 C라고 할 건데 자, 이때 A 좌표가 t,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t가 뭔지 안 나올 때도 있지만 만약에 문제 안에서 t의 범위가 충분히 구할 수 있는 힌트가 있었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t는 0보다 크거나 크고 그 다음에 1보다 작다라는 형태로 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쓰지 않고서는 나중에 뒤에서 틀린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들은 지켜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제를 앞에서 설명했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과제를 열심히 작성해 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숙제를 다 했으니까 끝났네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숙제를 다 했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자, 뭐 해야 됩니까? 채점을 해야 됩니다. 자, 채점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1학년의 경우는 부모님의 관리 하에 채점을 하거나 만약에 집에서 부모님이 채점을 못 해주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학원에 10분 일찍 와서 채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틀린 문제를 스스로 고쳐 갖고 와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이상의 경우는 스스로 공부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초중학교 때 공부했던 습관이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이상부터는 스스로 채점하고 틀린 문제를 역시 스스로 고치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꾸준히 학습 습관을 발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채점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까요? 자, 개념서와 유형서가 있었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서의 경우에는 교재에 과제풀이 과정을 작성을 하고 채점을 하면 됩니다. 유형서의 경우에는 풀이노트에 과제를 풀이하고 그 다음에 채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일종의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풀어서 맞힌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언제든지 맞출 수 있다라고는 자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V 표시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자, 이런 문제들은 찍어서 맞췄다든가 풀이가 애매하지만 어찌됐든 맞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자, 내가 풀긴 했는데 다음에는 문제 나왔을 때 틀릴 것만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문제가 또 있죠. 아니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으니까 반드시 다음에 다시 풀어봐야지 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동그라미 표시를 하는 것보다는 V나 본인의 어떤 특별한 표시 방법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하지만 학원에서는 V 표시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틀렸지만 실수를 찾아서 맞힌 문제는 세모로 고치고요. 실수만 안 한다면 반드시 맞힐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로 되어 있는 것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풀이를 해준 대표적 문제들 혹은 선생님이 반드시 이 문제는 중요하니까 꼭 다시 풀어봐야 돼 라고 알려준 문제들을 T 표시로 해줘가지고 이건 내가 푼 문제가 아니야, 선생님의 도움으로 푼 문제야 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틀렸는데 자, 위의 문제처럼 고칠 문제도 있지만 자, 아직 고치지 못한 문제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서 자, 도움으로 알게 된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또 역시 그 옆에 T라는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그라미 표시가 되는 문제들도 있고 어떤 것은 V 표시, 어떤 것은 세모, 어떤 건 T가 들어가 있는 이런 채점 방식이 적용됐다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이 꼭 풀어봐야 되는 문제가 있죠. 예, 꼭 풀어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텐데 자, 그런 문제들은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지만 세모, T, V 표시로 되는 이런 문제들은 다음에 또 틀릴 가능성이 큰 문제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문제들은 다시 풀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